어느 국가가 핵 위협에 직면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핵은 핵으로 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핵무기가 모두 미국 본토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을 실제로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약 100기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 모두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를 대거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한때는 포병용 핵, 핵지뢰, 미사일, 항공기 투하용 폭탄 등 최대 950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한반도에 배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인 긍정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은 이 문제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할 수 있고 현재의 미 본토 기반 해구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권과 지식인들 자체 핵무장이나 핵 재배치를 계속 주장해왔음에도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한국 학자들은 한반도 배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미국령 괌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제안은 퇴역한 미 전술 핵무기를 개량해 미국에 보관하다가 북한 핵 위협이 극단적으로 커질 경우 한국으로 전개시키자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제안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냉전 시기처럼 괌이나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핵 사용 여부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고 그는 북한의 보복 핵 공격으로 미국 본토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억제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 배치야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려면 한국이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토에서는 이를 핵 공유라고 부릅니다. 유럽에 배치된 약 100기의 핵무기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지만 네토 회원국들의 핵기획 그룹을 꺼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는 동맹국의 자위권 행사를 보장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한국이 핵 사용 결정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한다면 미국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북한은 미국의 핵 보복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게 되어 훨씬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냉전 시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한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위기 시 미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 보강하자는 논의를 하자 제주 지역 주민들과 진보 단체들은 한국을 핵전쟁터로 만들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저자는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핵심은 미국의 핵 잠수함을 최소 한 척 이상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고 특히 5킬로톤급 저위력 핵탄두 W76E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운용과 사용 결정에 한국이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북한 동해는 평양에서 불과 약 1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핵잠수함이 상시 배치된다는 북한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만약 한국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SLBM 발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억제 효과는 기존 어떤 방식보다도 강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미국은 괌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한국과 일본의 항공기를 그곳에 전진 배치해 괌 기반 네이토식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괌은 북한에서 약 3,400km 떨어진 데 불과하여 한국과 일본의 항공기가 그곳에서 핵 공격 임무를 대기하고 있다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은 러시아의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벨라루스는 나토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며 러시아에 핵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약 1년간의 협의 끝에 러시아는 실제로
핵미사일과 핵폭탄을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유럽의 반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동맹국을 위해 쉽게 실행한 조치를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을 위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억제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비용도 크고 안전 여유도 넓게 잡아야 합니다. 핵 억제와 핵 전쟁의 장호, 이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상황해 한국을 공격 병합하겠다고 위협하기 전까지는 충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전진 배치나 새로운 핵 공유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미국의 약속만을 믿고 안주하는 태도는 점점 커지는 북핵 위협에 비해 안이한 대응입니다. 위협이 커질수록 대응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 핵 공유 구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저서 Nuclear North Korea, Armed, Desperate and Unpredictable 제7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